혹시 느끼셨나요? 부모님 세대는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 결혼은 5년도 못 가서 끝난다는 거.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커플, 완벽해 보였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올린 지 2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요즘 청첩장 받으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 속으로 이런 생각 먼저 들지 않나요? 얼마나 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SNS 때문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밑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너무 잔인하니까요. 한국의 이혼율 아시죠? 2023년 기준으로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이혼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안 알려주는 사실이 있어요. 이혼 청구의 상당수가 여성 쪽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남자들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무도 새로운 규칙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는 말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안정감, 성실함, 현재에 충실한 남자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식적인 말만 믿고 있는 한 당신은 계속 모든 걸 다 해주는 착한 남자로 남아서 그녀가 당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남자에게 떠나는 걸 지켜보게 될 겁니다.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끌림과 편안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끌림은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이며 협상이 안 됩니다. 편안함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시간을 들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당신은 편안함을 제공하면 끌림이 따라올 거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사회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좋은 직장 잡아라, 집 사라, 차 사라, 스펙 쌓아라.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들어온 말이 전부 이거잖아요. 좋은 조건을 갖추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좋은 남편이 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끌림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끌림이 먼저이고 편안함은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당신은 자기 결혼 생활 안에서 프렌드존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이런 커플 있지 않나요? 남자가 모든 걸 다 잘합니다.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도 챙기고 바람도 안 피우고 매일 카톡으로 밥 먹었어? 물어보고 기념일도 절대 안 빼먹고. 그런데 아내는 냉담합니다. 스킨십을 피합니다. 피곤해. 오늘은 기분이 아니야.가 일상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남자는 편안함을 전부 제공했지만 진정한 끌림을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용한 사람이 된 거지 욕망의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아내는 그를 필요로 하지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선택하는 남자와 그녀가 타협하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결혼이 오래 유지된 건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이 뭐였나요? 치명적인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요, 경제적 독립도 불가능했고 이혼한 여자라는 주홍글씨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집안 체면, 친척들 시선, 아이들은 어쩌려고 하는 압박. 사회 구조 전체가 사람들을 행복하든 불행하든 함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그 결혼들 중 많은 것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압력이 만들어낸 어떤 종류의 헌신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한국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커리어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끝없는 인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혼주의라는 말이 당당한 선언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얻었을 때 관계에서의 만족도는 급락했습니다. 자유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사회와 함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상향지향적 짝짓기 본능은 현실입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한 최고의 짝을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의 결함도 아닙니다.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역사상 처음으로 한 여성이 당신을 말 그대로 수백만 개의 옵션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인스타그램을 열면 더 부유하고, 더 잘생기고, 더 흥미로운 남자들이 넘쳐납니다. 강남에서 벤츠 타고 다니는 남자, 발리에서 서핑하는 남자, 회사 대표라는 프로필의 남자. 그녀의 뇌는 자기도 모르게 충분히 좋은 것의 기준을 계속 재조정합니다. 당신이 어떤 시대의 기준으로든 훌륭한 남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루 24시간 더 나아 보이는 남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면 당신은 평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에 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아마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말하겠습니다. 더 헌신하면 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작동합니다.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록, 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바꿀수록, 더 자기를 포기하고 그녀를 만족시키려 할수록 존중은 줄어들고 욕망도 줄어듭니다. 당신은 배경이 되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안전함은 욕망을 만들지 않습니다. 도전이 욕망을 만듭니다. 불확실성이 욕망을 만듭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그 한계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남자가 욕망을 만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민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 7년 차. 대기업 과장이고 연봉도 괜찮습니다. 집에 오면 설거지하고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아내 생일에는 깜짝 이벤트 준비하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 계획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하라는 건 전부 합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아내와의 관계는 한 달에 한 번. 그나마도 의무적입니다. 아내는 피곤하다, 컨디션이 안 좋다,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로맨스 드라마 3시간 정주행하고 웹소설에 빠져 있고 회사 동료와 그냥 친구 사이에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민수를 포함하지 않는 판타지 속에 있습니다. 민수의 문제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제공하면서 어떤 극성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길을 멈추고 동반자가 된 겁니다. 동반자는 성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민수가 모범적인 남편을 하고 있는 동안 정호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정호는 약간 거침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갑니다. 24시간 전화기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이 확고하고 상대방 기분을 맞추기 위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호의 아내는 어떤가요? 그와의 관계가 활발합니다. 그가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를 위해 꾸미고 그에게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 정호는 자기만의 프레임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성적 긴장감을 살아있게 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과도하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화가 나시나요? 당연합니다. 민수가 되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들은 정회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걸 대놓고 말할 용기가 없는 한 당신은 계속 혼란스럽고 좌절하면서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는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동전의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여성들도 속았습니다.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팔았습니다. 정서적으로 개방적인 남자이면서 동시에 성적으로 주도적인 남자. 세심한 남자이면서 태도가 있는 남자. 몇 시간이고 불평을 들어주는 남자이면서 동시에 존경받는 남자. 하지만 이 유형들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순간에 둘 다 가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여성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들어가면서 불가능한 혼합체를 기대하고 찾지 못하면 남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문제인 게 아니라요. 더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관계가 노력 없이 되어야 한다는 환상을 팔았습니다. 맞는 사람이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끌림을 유지하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헌신은 자동이다. 이건 디즈니와 로맨스 드라마의 판타지입니다. 실제 관계는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매일의 선택을 요구하고 무엇보다도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첫 번째 어려움이 오면 해결책이 끝내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선택지는 항상 있으니까요. 소개팅 앱만 열면 되니까요. 썸남 한 명은 항상 대기 중이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게 특히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0.7명대. 결혼율도 역대 최저.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연애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M4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 그리고 이 현상의 밑바닥에는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남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 여자는 아무리 봐도 만족스러운 남자가 없다는 불만족. 양쪽 다 기대와 현실의 거대한 괴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인 아이러니를 말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역사상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합니다. 젊은 여성들의 우울증과 불안지수가 역대 최고입니다. 30세 이상 여성의 상당수가 미혼이며 그 상태에 불만족을 느낍니다. 왜? 구조 없는 자유는 혼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선택지는 마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짝을 찾겠다는 추구가 좋은 짝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고 취직하고 집 마련하고 결혼 자금 모으고 이 모든 조건을 갖추라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막상 그걸 다 갖춰도 매력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조건은 갖췄는데 끌림은 없는 남자. 이게 한국 남자들의 비극입니다. 스펙으로 끌림을 살 수 없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당신에게 남는 건 뭔가요? 외로움, 좌절, 매일 규칙이 바뀌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 주변 커플들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좋은 남자들이 버려지는 걸 봅니다. 여자들은 좋은 남자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정작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어떤 불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키가 좀 작다, 학벌이 좀 아쉽다, 차가 좀 작다,
재미가 좀 부족하다. 자, 심호흡하세요. 지금까지 들은 게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영상을 끄고 싶었을 겁니다. 이 사람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1분만 더 함께 해주세요. 정말 이해해야 할 게 있으니까요. 이건 여성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성이 문제이고 당신이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역학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사용 설명서도 없이, 작동하는 모델도 없이 양쪽 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채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현실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회가 우리 생물학이 따라갈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걸 혼자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피해자가 되는 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뭘 하느냐? 지금부터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느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무료 감정 제공자가 되는 걸 그만두세요. 대가 없이 관심과 인정을 쏟아붓는 걸 멈추세요. 착한 남자 노릇을 하면 호감으로 포장된 무시 말고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멈추세요. 프레임이 전부입니다. 명확한 한계선이 없으면, 거절할 줄 모르면,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를 바꾸면 당신은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유용한 겁니다. 그리고 유용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잘 선택하세요. 예쁘다고, 처음에 관심을 보였다고 모든 여성이 당신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속이 아니라 패턴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전 남자친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오래된 충실한 친구가 있는지, 비상적인 관계만 있는지 보세요. 자기 실수에 책임을 지는지, 항상 남 탓을 하는지 보세요. 이 신호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세 번째, 성적 극성을 살려두세요. 그녀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지 마세요. 상담사가 되지 마세요. 모든 것에 동의하는 남자가 되지 마세요. 긴장감을 유지하세요. 도전의식을 유지하세요. 가끔 갈등이 생기더라도 자기 자신인 게 편한 사람이 되세요. 존중이 사랑보다 먼저이고 존중은 확고한 한계선에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짜 규칙으로 플레이하든지 환상을 계속 믿으면서 실망을 쌓아가든지. 행복한 결혼은 아직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판 대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끌림을 유지하며 순간적 감정이 아닌 인격을 기준으로 파트너를 선택한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스펙 쌓기를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펙만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연봉이 올라간다고 끌림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고 존중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의 프레임, 기준, 에너지. 이게 끌림의 본질입니다. 한국 여성들에게도 말합니다.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건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려면 완벽한 조건의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키 180에 연봉 1억에 유머 감각에 로맨틱함까지 갖춘 남자는 드라마에나 있습니다. 현실에 좋은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한국 사회 특유의 문제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한국은 체면 문화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실제보다 중요한 사회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웨딩홀, 예물, 신혼집, 관계의 질이 아니라 관계의 외관에 투자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커플 사진, 명절에 친척들에게 보여줄 남편의 스펙, 맘카페에서 자랑할 남편의 연봉. 이 모든 외부적 지표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연결은 방치됩니다. 한국의 결혼 시장은 이제 완전히 경제적 거래가 되었습니다. 남자의 가치는 재산과 직업으로, 여자의 가치는 외모와 나이로 측정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진정한 끌림이나 깊은 유대감이 형성될 리가 없습니다. 서로의 조건표를 비교하는 면접관처럼 만나서 조건이 맞으면 결혼하고 현실이 기대와 다르면 이혼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인간입니다.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본능을 따르고, 그 본능은 현대 사회가 강제하려는 동화 속 이야기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적응하든지 아니면 계속 지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남녀 모두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방 탓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남자들은 여성 혐오 커뮤니티로, 여자들은 남성 혐오 커뮤니티로 달려갑니다. 서로를 적으로 만들면서 진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게임의 규칙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현실에 눈을 뜨게 해줬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걸 들어야 하는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계속 환상을 팔 겁니다. 저는 계속 진짜 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